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 보고서에 대한 공격 도가 지나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7일 지역화폐 정책 효과를 비판한 국책연구원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 얼빠진 연구라며 문책하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데다 학계에서도 연구 결과를 두고 정치인이 징계를 주장한 데 대해서 도를 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1위를 오르내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위세와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그의 발언을 여타 정치인들의 가벼운 언행쯤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비판과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언행은 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로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발행 목적은 소비의 역의 유출을 차단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 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의 예로 보면은 서울 사랑 상품권, 경기 지역 화폐, 인천 이음, 세종 여민전, 지역 사랑 상품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보통 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이중 8%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발행되었고 2018년 정부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의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10%를 국비 지원하면서 이름도 공공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했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204곳으로 약 84%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른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정표를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정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 전자직업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월 15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 105호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연구 내용을 발표했는데 보고서 내용은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 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가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타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전체 지역의 사회 후생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때보다 줄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고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액면가의 10% 할인해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데에만 올해 9천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연구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9월 18일에도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진을 청산해야 할 적폐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선점 주도하고 있는 의제인 지역화폐에 이의를 제기한 조세원을 두고 얼빠졌다라고 하는 등 연일 거친 표현을 동원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18일 오전 개인 소셜미디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세연의 보고서에는 정치 개입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는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우리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는 일반 발행과 정책 발행 두 가지로 발행되는데, 일반 발행은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책 발행은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 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지원을 통해서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성수효과가 크다며,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서 내년도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15조 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조세연이 왜곡하고 부실하며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 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은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 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이 지사의 비난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부인했다고 꼬집었는데, 지역화폐가 핵심 정책이라고 하기 힘든 데다 역효과를 난다면 비판해서 바로잡도록 하는 게 국책연구원의 책무라는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등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고 엉터리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론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지는 게 먼저이고 정치인이 눈을 부릅뜨고 공격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를 진작하려고 도입한 지역화폐는 효과가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남발하면서 상품권 깡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 본격적인 확대책이 가동되면 역기능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큰 지역에 소비가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를 키우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도 큽니다. 극단적으로 국가 통화 정책의 혼란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지역 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부작용을 살피거나 영국의 비판적 논쟁도 없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해서 이 지사를 무조건 엄호했다가는 그 후과를 예상외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에서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낭비라는 국제연구기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9월 17일 평가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날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본다며 각 지역에서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는 있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및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순정시키지 않는데 비용은 2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기존에 있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왜 굳이 지역화폐로 하느냐는 비판적인 보고서라며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늘 강조하듯 지역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분명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적했던 전국 지자체가 다 발행한다면은 지역화폐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그럴 바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냐 아니냐는 것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연구자들이 정책 효과를 두고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서 논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권력자가 연구자를 비난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고서는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사의 그릇이 작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얘기라고도 했습니다.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런 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한국판 분석행류 사태가 생길 듯하다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즐겨 인용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 등의 보고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른다면 지역화폐의 생산 유발액은 3조 2128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생산 유발액은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화폐가 얼마만큼 발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치는 성수적인 최대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순수한 경제적 효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과 타당성 분석은 다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은 편익의 최대 효과를 보지만은 타당성 분석은 총 편익과 총 비용을 따져서 타당성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분야는 제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연구가 지역화폐와 현금 등 사이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고려해서 본다면 큰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역화폐는 지역의 동네 상점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발행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10% 할인해서 발행하고 이중 중앙정부에서 8%, 지방정부에서 2%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발행하면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효과는 반감되고 많은 국고보조금과 발행 비용이 들어가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국가 재정만 많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조세연의 객관적인 연구 보고서를 얼빠진 연구 또는 청산해야 할 적폐로 매도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논쟁으로 풀어갈 사안을 정치적 의도와 연결지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사의 생각이 너무 단편적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